자, 그럼 보자. 그래서 인문예술 8강, 사회문화 8강, 10강, 11강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교재 83페이지 한번 펴볼까? 자, 83페이지 보면은 어쨌든 자 여기 자 프랑스의 기호학자이자 문예 비평가인 롤랑 바르트는 대중매체 이미지와 텍스트가 단순한 오락이나 소비 대상이 아니라 특정 사회문화적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늘 보는 뭐 뉴스나 그치? 또는 뭐 광고, 예능, 드라마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런 것들에 단순한 지금 오락이나 소비 대상, 뭐 잡지권이야 아니라 사회문화적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얘기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특정 이념이 대중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바꿔 얘기하면 대중 이런 건 뭐야?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리고 이러한 현상을 지금 뭐야? 현대의 신화라고 이렇게 지금 명명하고 이름 붙이고 일상 속 기호에 숨어있는 이념과 권력의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보는 것들 있잖아요. 광고라든지 잡지, 여러 가지 기타 어떤 이미지 텍스트들이 지금 뭘 담고 있다고? 사회문화적 의미, 즉 뭐 특정 이념 같은 걸 담고 있고 은연중에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받아들인다. 우리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대중 매체 속 이미지 또는 텍스트라는 것들이 그지 보니까 뭘 담고 있다고? 자, 사회문화적 즉 여기서 특정 이념이라고 표현할게. 특정 이념이고 이런 것들이지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을 그죠? 자 스며들어 바꿔 얘기하면 대중이 수용한다 이렇게 돼요. 그다음 2문단. 그래서 이 바르트는 소시르라는 사람의 이론을 분석 도구로 활용을 했대.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좀 더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주장 입장을 가져왔네. 자, 소시르라는 사람은 언어를 기호로 본 사람이죠. 그럼 다시 언어 이꼴 기호. 그다음에 기호는 다시 음성이나 문자 등 감각적으로 지각 가능한 형태인 기표. 어쨌든 감각적 지각 가능. 자, 기표. 그래서 우리가 뭐 소리를 듣는다거나 글자를 본다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시각, 청각. 자, 또는 그것이 가리킨 여기서 말하는 그 기표. 자, 그 말소리나 그 이제 문자가 가리키는 개념적 내용인 기의라는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다시 이건 이제 우리 누구 이거는 바르트 견해야. 자, 그런데 바르트는 자신의 이런 견해를 잘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시르라는 언어학자의 견해를 가져왔는데 소시르에 따르면은 언어는 기표와 기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기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기의는 그것에 담겨있는 의미인데, 자, 이때 예를 들어, 자, 이렇게 예시까지 준단 말이야. 자, 나무라는 말은 말소리 혹은 문자 형태로 주어지는 기표와, 자, 봐봐. 우리가 언어라고 했을 때, 그렇지? 자, 이 나무라는, 요걸 지금 우리 기표라고 봤을 때, 그렇지? 이 기표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 식물이라는 뭐가, 그래. 기의가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결합이 된 하나의 지금 뭐야? 기호, 언어다라고 보는 거야. 맞지? 자, 어쨌든 이렇게 소시르는 기호의 구조에서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그런데 요런 이제 우리 그 빈출 개념들을 좀 기억해두면 좋다. 자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자, 뒤에 즉 해서 같은 말이 나오는데 특정 기표, 말소리나 이 글자가 반드시 그런 의미를 가리켜야 할 뭐는 없다고? 필연성은 없다. 그치? 자의적이라는 점 강조했다 하고 즉 다음에 필연성은 없다니까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치? 그 다음에 사회적 약속과 관습에 의해 그렇게 기능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지금 정의일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요렇게 생긴 거 있잖아. 자, 요 아까 위에 나오는 것처럼 줄기와 가지를 가진 목질 식물이야. 그치? 근데 상황 우리나라에서 이거 나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서 뭐라고 불러? 트리. 그래. 그러니까 왜 이걸 우리 나무라고 부르고 양분들을 왜 트리라고 부르냐고. 그치? 사회적으로 약속이. 그래. 우리 사회에서는 그치 나무지만은 양농사에서는 트리고 그치 짱깨 사회에서는 나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그 의미하고 기의하고 기표하고 필연적 관련성이
없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지 우리가 뭐야 간섭에 의해서 좀 굳어진 것들. 그지? 이렇게 봐야 된다. 이걸 좀 우리는 자의적이다. 어쨌든 기표 기일 관계는 자의적, 즉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지? 응. 자, 그럼 여기서 소실의 이론이 끝이 났어. 그럼 다시 우리는 이 소실의 이론을 누구에게 갖다 붙여야 된다고? 바르트에게 갖다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응. 자, 그래서 3문단 봐. 바르트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이미지나 텍스트 역시 언어와 마찬가지로 기호로 본다. 그럼 다시. 자, 그래서 이 대중 매체 이미지 텍스트가 결국 뭐에 해당하는 거라고? 기호에 해당하는 거라고. 맞아? 그럼 기호 안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겠어? 기표와 기의가 있거든. 그럼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봐. 자, 그래서 대중 매체 속 이미지나 텍스트를 우리는 기호라고 봤대, 그치? 그 다음에, 자, 이때 그는 단일한 의미를 전달하는 기호를 1차 기호 체계라고 했는데, 이 1차 단일한 의미란 여기서는 뭐 사전적 의미 정도로 볼게. 그치? 기본적 의미. 그 다음에, 그리고 1차 기호 체계는 사회적, 역사적 맥락과 결합함으로써 또 다른 층위의 의미를 생성하는데, 기존의 기호가 다시 하나의 기표처럼 작용하고 여기에 새로운 기의가 덧붙여져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게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2차 기호 체계라고 부르거든. 다시 자, 이 대중 매체 이미지 텍스트가 기호라고 했단 말이야. 그럼 진짜 기표와 기의로 그지 이루어져 있는데 1차 기호 체계 같은 경우 그냥 사전적 기본적 의미니까 그렇지? 바르트가 말하는 대중 매체 속 이미지나 텍스트가 보기 좀 어렵고 여기는 2차가 핵심이라고 2차. 자, 2차가 지금 이제 보니까 지금 1차에다가 뭐가 덧붙었다고? 사회적, 그치? 또는 역사적 맥락이 지금 결합됐다는 거야. 아니? 자, 그러면서 일종의 지금 뭐가? 기표, 즉 1차가 기표로서 그지 역할을 하고, 아니? 그 다음에 요 기의라는 요 놈이 그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사회, 문화적인, 또는 뭐 역사적인 맥락의 기의라고 봐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서 요 2차가 그치? 자, 이렇게 작동을 해서 사람들이 이걸 자연스럽게 그지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해되나? 네. 그러니까 여기 결국 핵심은 뭔 것 같아? 기의야, 기의. 그러니까 1차에만 그치면 사람들이 사실 저기 뭐야, 당겨진 특정 이념. 이게 바로 특정 이념이거든.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우리가 뭐야? 아까 뭐 가스라이팅처럼 이제 안 당한단 말이야, 무의식적으로. 근데 지금 보니까 1차에다가 이런 특정 이념적 사회문화적 의미가 덧붙은 것을 우리는 뭐 한다고? 접한다. 그러니까 이제 은연중에 우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지. 저게 자연스러운 모습. 그래서 밑에 현대의 신화라고 이렇게 표현하네요. 2차는 또다시 현대의 신화. 자, 그래서 현대 신화는 원래 의미였죠. 원래 의미는 결국 1차를 가리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사회 이념적, 함의가, 더 씌워져 형성되는 거, 그죠? 2차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기의가 덧붙었다는 말이지. 자, 하지만, 여기서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스러운 사실처럼, 원래 그 전부터 있던 것이냐, 받아들여진다. 그지? 자, 어쨌든, 요렇게 우리가, 소실의 이론을 바르트가 어떻게 지금 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봤어. 자, 그 다음에, 그는 현대의 신화가, 자, 단순히 허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일정 부분 현실에 기반하기 때문에 왜 그래? 그래, 사회문화적 맥락을 함의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다시 이게 현실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바르트는 이를 현대의 신화는 현실을 특정한 관점에서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 여기서 말하는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 같은 말 뭐야? 특정 이념, 사회문화적 의미, 그치? 요거랑 같은. 자, 마치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인 것처럼 제시를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고, 그치? 이런 식으로 계속 뭐 한다고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그치? 넣는. 자, 이걸 우리는 또 개념자 자연화라고 부른대요. 자, 이는 인위적으로 구성된 의미가 그 구성 과정을 멈춘 채 스스로를 순수하고 중립적인 것처럼 드러내는 현상이다라고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사회문화적 의미 특정 이념이란 누군가가 뭐 하는 거라고? 의도적으로, 그치? 여기 보면은 선택하고 재구성한 의미란 말이야. 지배 이념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권력자들이, 그치? 내가 오늘 이제 우리 보니까, 나라에서 돈을 막 뿌려. 그래서 내가 지금 뭐야, 되게 관대한 사람인 척처럼, 그치? 또 돈 뿌리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식으로 꾸며내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를 자연화라고 합니다. 자연화. 쌤, 인인데 왜 자연화입니까? 아니,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재구성했지만 이걸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렇지? 그래서 자연화라는 표현을 쓴 거야. 자. 어쨌든 이때, 자, 현대 신화는 이념을 더욱 공고히 해서 수용자가 그것을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회적 구성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야. 원래부터 있던 거. 그지? 자, 전통적, 이 선전처럼 강제적으로 이념 주입하는 것은 아닌데, 일상의 기호를 그리 통해서 은밀하면서도 그렇지, 뭐하게, 자연스럽게, 눈치 못 채게, 일상 속에서 스스로 믿게끔 만들어버려. 이건 지금 무서운 거지, 사실은. 이런 자연화를 통해서, 요거는 뭐, 워딩은 안 나오고 있지만, 쌤 생각에는, 요런 말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내면. 그래서 내면화를 결국 뭐야, 내 스스로 이제 받아들임으로써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마음이잖아. 그렇지? 요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 자, 어쨌든 마지막. 그래서, 이를 설명하기 위해 바르트는 프랑스의 한 잡지 표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이 표지에는 프랑스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하는 흑인 군인의 사진, 요 사진 자체는 지금 뭐가 되는가 그러면 1차 기호체계가 되는 거야. 요 사진만 놓고 보면. 그지? 그러니까 사진 속에 까만 아저씨가 있고, 그지? 경례하는 아저씨가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의미들. 자, 그런데 이 기호 전체가 이제 2차에서는 하나의 뭐가 된다고? 기표가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붙냐? 프랑스 문화는 이래라고 하면서, 그렇지? 자, 이게 뭐가 되는 건데? 이게 뭐가 돼? 사회문화적, 특정 이념, 숨겨진 의미가 됩니다. 그지? 자,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 1차 머무르지 않고 요 의미를 받아들이면서, 그래, 프랑스란 이런 나라야. 원래 정의롭지. 평등한 국가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정교한 연출과 반복적 노출을 통해 이미지가 전달하는 사회 이념적 의미는 독자에게 마치 원래부터 당연한 것이냐, 사실이냐, 수용돼 버린다. 그래서 요거는 아마도 당시 프랑스의 권력자들이, 그지? 또는 지배층들이 뭐하고자 했던 거야? 프랑스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 2차 대전 당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 되게 지금 관대하고 평등하고, 그지? 식민 지배를 합리화, 정당화하기 위한, 그지? 장치 도구로 썼단 말이야. 자, 그래서 밑에 바르트는 대중 매체를 통해 현대 신화가 사람들에게 무비판적으로 수용되는 구조에 주목을 했고, 대중 매체나 문화 산업은 중립적이지 않으면 특정 이념을 자연스럽게 재생산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여기서 말한 무비판이란 뭐라고? 네거티브가 없는 게 아니고, 그지?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지? 자, 따라서 대중은 어떠한 이미지나 텍스트를 해석할 때 2차 기호 체계가 작동할 수 하고 있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건 어때? 위에 나오는 비판적 태도. 그지? 무비판적 태도하고는 반대겠지, 그지? 따져보면서 이것에는 어떤 의도가 숨겨 있지 않을까? 그지? 어떤 특정 이념이 작동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 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지? 어쨌든 일상적으로 접하는 광고, 기사, 영화, 포스터, 모든 문화 콘텐츠는 1차 의미뿐만 아니라 이념적, 사회적 함의, 즉 뭐야? 2차 기호 체계 속에서, 그지? 이런 기을, 그지? 이런 사회문화적 의미, 또 특정 이념 따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숨어있는, 그지? 사회적인 맥락, 역사적 조건, 이념적 작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대중매체 속에 담긴 특정 의도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고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그런 대중문화 이제 수용자, 해석자가 되어야 한다. 이건 어쨌든 이 핵심은 우리 지금 2, 3, 4문단에 걸쳐 나왔던 우리 소실의 이론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2차적으로 어떻게 재생산되는지. 자, 그러면은 인문예술 8강 이렇게 마무리했고, 자, 그러면 사회문화 8강 바로 가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자, 140페이지 사회문화 8강. 자, 요거는 우리가 이해가 어렵다라는 것은 낯설고 정보량이 꽤나 좀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지문이지 이게 어려운 지문은 아닌 것 같아. 자, 140페이지 한번 볼까? 자, 1문단에 국민들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자, 행정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기능을 하더라는 거야. 어쨌든 행정 수요의 효과적 대응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목적이고, 그때 그 주체들은 이런 지금 이제 주체들이 있대요. 그렇지? 자, 그래서 공공단체에는
공공조합 또는 공법상 재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잘 아니까 그치? 뒤에 마지막 붙었던 공공단체 모를까봐 조금 더 첨언을 해줬네. 자, 국가의 일반 행정 조직과는 달리 법적 근거에 따라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조직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행정 조직은 우리 뭐 국방부라든지 그지 법무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지 그런 것들하고는 다르게 법적 근거에 따라서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 수행하는 조직, 그지 이 조직을 우리는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라고 명명을 했대. 자, 일단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은 국가가 직접 담당하기 어려운 행정 영역을 보완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기능적 효율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물론 이걸 목적으로 하면서도 큰 목적인 행정 수행 효과적 대응도 당연히 있겠지, 그치? 자, 국가기관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하고 공공단체의 형태로 설립되기도 한다. 어쨌든 이 질문의 지금 핵심은 자, 저는 수요일 그치? 자, 우리가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특별 공공 행정 조직이라는 걸 그치 만들어냈는데 어쨌든 요 그제 목적은 그치 자 두 번째 목적은 국가가 좀 직접 하기는 좀 어려워 그치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조금 민감해 예민해 중립성이 필요해 기능적으로 효율적이 좀 이제 효율성이 좀 필요해 라는 것을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나타나고 자 이게 지금 국가 기관의 형태 그 다음에 자 공공단체의 형태 요렇게 나뉘어요. 그치? 자, 그러면 이 문단.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는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있는데, 아까 위에 법적 근거에 따라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헌법. 그리고 위에, 뒤에 뭐 지금 읽어보셨겠지만은, 그냥 일반 법률. 그치? 국회법에 근거를 둔, 조직도 있습니다. 어쨌든, 헌법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이 있대. 그치? 자, 일단,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설립되고, 해체되는 거지. 어쨌든 그래서 그 예로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같은 것들이 있대요. 선관 줄여 선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 자 감사원 자 이들 기관은 국가 권력의 분립과 견제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 설립된 거에 따라서 그 설립과 폐지는 단순한 법률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쉽게 얘기해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못 한다 이거예요. 씨발 우리 편 안 들어주네. 자 선관위 여거 뒤집어 안 된다는 거야.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못한다고. 병신 같은 새끼. 어쨌든 간에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치? 어쨌든 자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맞지? 법률 일반 법률 국회법으로는 폐지 설립 폐지에 대해서는 그지 건드리지 못하다. 맞지? 자 어쨌든 일반 국회법 법률로는 그치 설립 해체 폐지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 운영 원칙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정당 뭐 꾸려가지고 뭐 정당도 이익가지잖아, 그지? 너희들을 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못하게 그지 만든다. 자 그다음에 선관위 그다음에 감사원은 특정 권력기관이나 정당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설립 폐지가 아니고 그지 일을 하는 어떤 이 업무 수행, 이제 이 기준은 법률에 정한 것을 따르기도 하나봐. 그치? 이제 설립 폐지는 헌법에 의해서만 하고, 그 다음에, 자, 헌법과 또 법률에 의해서, 그치?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모습도 있네요. 자, 어쨌든 이들 기관을 제외한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국회의 법률 제정을 통해 설립, 그렇지. 얘네 둘, 그죠? 우리 선관위나 감사원 빼고는 법률에 의해서 그지 설립 폐지가 되나봐.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새끼들이 그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어쨌든 간에 자, 특정 행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직과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등의 일반적인 행정부처 아까 위에 특별공공행정조직이나 일반 행정조직과는 달리라고 했어, 그치? 나 이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네. 어쨌든 간에 독립성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효율성도 높고, 그다음에 정치적 중립성도 좀 있고, 공정성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어쨌든 대표적인 예로 지금 자 우리 국가기관의 형태인 특별공공행정조직으로는 선관위, 감사원 이런 것들을 예로 들었어. 그치? 자, 다음 이제 이거 3문단인데, 다음 이제 3문단이 어디로 가야 되겠어? 공공단체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자, 그래서 보니까, 자, 나는 3문단 이렇게 읽어갈 줄 알았는데, 선관위랑 감사원 얘기를 조금 더 하네. 자,
성관이랑 감사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한다. 자, 우리 법인격은 사실 예전에 우리 평가원제로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응. 자, 그래서 자, 어쨌든 우리 지금 이제 보니까 선관이랑 감사원은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하는데 특별공공행정조직 중에는 독립된 법인격을 지닌 공법상 법인이라는 게 존재한대.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자, 독립된 법인격을 갖지 못해. 그러니까 법으로서 그렇지 그 단체나 그 조직에 대해서 뭐야? 그래 인간적인 어떤 권리를 그렇지 주겠다는 게 이제 법인격이거든. 자, 밑에 법인격이 뭔지 몰라 하니까 알려주잖아. 자, 법인격이란 법률상 독립된 주체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매매 계약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의 권리를 다 우리가 주장하고 또는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법인격을 가진 조직은 계약 체결, 재산 소유,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법적 행위를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수행이 가능하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다시 한 번 더 법적 행위가 뭐 그래 자체적 수행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성관이나 감사원 같은 경우에는. 자, 어쨌든 공법상 법인이라는 거지. 보자. 보니까 그래서 이제 공법상 법인은 법률에 근거해서 설립된대, 그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지금 뭐 할 수 있다고, 만들고 없애고가 가능한가 봐, 그지? 자, 법률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네. 자, 다음에 영리 추구가 아니라 개인적인 거지, 이익 추구가 아니라 공익 실현, 그 다음에 공공질서 유지라는 공공의 목적 수행. 공공목적 수행. 요거는 사실 내가 좀 적기도 좀 적는데, 사실 아까 1문단에서 그렇지, 얘네들의 목적이 뭐야? 국가의 그렇지, 행정 수요를 뭐하기,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들이니까 당연히 공공목적이지. 자, 어쨌든, 자, 그래서 민간인이 설립하는 사법상 법인하고 그렇지, 좀 구별이 돼야 돼.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로 누가 있느냐? 국민연금공단.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 공단, 그지? 공단이 뭐의 줄임말이겠어? 공공단체. 뭐 이거 아니겠나, 그죠? 어쨌든 간에, 사실 뭐 뉴스 보면 뉴스를 잘 챙겨보면 알겠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우리 그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이제 나중에 받기 위해서 그렇지, 지금 이제 우리가 한창 사회 활동을 할 때, 일정한 지금 이제 우리 그 수익에서 내잖아, 국가에다가. 그러면은 지금 공단에다가. 그리고 공단이 그 돈을 계속 홀딩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얘네가 뭐해? 투자하고 돈 불리고 막. 그래서 얘네가 주식 투자 잘해가지고 돈 잘 벌렸다고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게 다 뭐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 법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아니? 뭐 이런 것들 있죠. 재산 소유, 이런 것들 있잖아. 계약 체결. 자, 어쨌든 이런 것들. 어쨌든 공법상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 뭐가 가능하다. 이 법률의 법적 행위. 가 가능하더라. 그지? 자, 다만 그것은 사적으로 재산을 이렇게 막 쌓기 위한 게 아니고 공공 목적 수행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다. 어쨌든 간에 자, 특별공공행정 조직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공법상 법인의 예로 연금공단, 보험공단을 들었어. 그지? 요즘 근데 이 새끼들이 돈을 엄청 많이 뜯어. 씨발 난 맨날 뭐 돈 퍼주니까 열심히 선량하게 사는 사람 돈을 자꾸 뺏어. 이거 약간 공산주의 같아. 자, 어쨌든 간에 4문단. 그래서 공공단체 형태로 설립된 이 특별공공행정조직은 자, 대체로 공법상 법인, 그래, 공법상 법인에서 지금 출발을 했다고. 그래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는데, 자, 이때 공공조합이라는 또 개념이 있대. 자, 그래서 일정 자격을 갖춘 구성원들이 특별법에 따라서, 자, 이 설립한 조직으로 특별법 도전 법률이겠지, 그치? 그래서, 자, 공법상 법인에 들어가는데, 자, 이 두 번째, 얘는 지금 공공조합이 있네, 공공조합. 자, 공공조합, 특별법. 그래서 사단법인처럼 다수의 인적 결합을 받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다수의 인적 결합, 이런 것들 바탕으로. 거. 그런데 사단법인과 달리 공익 실현, 공공질서 유지 등 법적 책무를 지닌다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거 어디서 시작됐다고? 특별 공공행정 조직이잖아. 목적은 행정 수요를 그지 모아나 돈을 그지 만족하기 위해서니까 당연히 얘네도 사적으로 그지 이렇게 재산을 못 모은다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항상 쌤 얘기하는 게
이게 지금 상위 범주고 밑으로 갈수록 하위 범주잖아. 그지? 그러면 상황아, 네. 하위 범주면 당연히 상위 범주 내용을 뭐 해야 돼? 가지고 있어야 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문에서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표현이 조금 달라지고 있지만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시작을 했으니까 밑으로 가도 뭐 그 본질의 목적은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자, 어쨌든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표적인 공공조합이래. 자, 그래서 어쨌든 얘로 그렇지? 자, 대한변협, 그지? 변협에 줄여서 그냥 변호사협회라고 할게. 그래서 어쨌든 자, 공공조합의 설립이나 해산은 조합의 의무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얘도 법률에 의해서 그지 설립 해지가 가능하다. 법률. 자, 어쨌든 자, 국가의 또 감독을 받아서 이루어지더라. 자, 어쨌든 공법상 재단은 자,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출연한 재산자책 법인격부에서 그럼 다시 어쨌든 간에 지금 자, 공법상 법인 안에 지금 이제 보니까 얘네들도 있고, 그치? 그 다음에 공공 지금 조합이라는 개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층으로 지금 누가 나왔냐면은 공법상 재단이라는 친구가 나왔어. 재단. 자, 그래서 이 재단의 재는 뭐 재산이야, 재산. 그래서 밑에 개념 보면 어제 재산 자체의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야. 그지? 근데 그 돈을, 그 재산을 누가 내놨다고? 국가나 공공기관이 내놨다는 거지. 야, 우리 이런 것들 좀 우리 필요한데 연구진이 좀 부족해. 대신에 너희가 따로 연구를 좀 해. 우리가 출연해줄게. 자금 같은 경우에, 재산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걸 이제 공법상 재단이라고. 그래서 공공 목적의 이 교육, 학술, 과학기술, 지능 등 국가 정책상 중대한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기능을 담당하더라.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재단, 뭐 언론재단, 그지? 언론진흥재단. 이런 것들이 그지? 붙는 거. 얘도 뭐 이런 것들 뭐 차이 나잖아. 그지? 재단 붙고, 그지? 공단 붙고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법인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공법상 법에서 사업이 파생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대학법인이라는 친구들, 그지? 어쨌든 또 법인이 붙었으니까 공법상 법인이야. 얘도 법인격을 가진단 말이야. 그렇지? 자, 법인격. 자, 그런데 얘는 참 독특하게도 정부로부터 감독받으면서도 자,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높은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재정적 독립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공법상 재단하고 자, 공법상 재단은 이 재산을 누가 출연해줬다고? 국가나 공공 기관에서 돈을 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법인은 물론 국가 정부에 그치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그거는 이 재단 대학법인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금액은 아니라고. 상원이 곧 대학 갈 거잖아. 네. 상원이가 대학에 내는 뭐를 가지고 운영되노? 등록금. 그지? 뭐 입학 등록금 같은 것들 그지 또 활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왼쪽에는 공법상 재단은 온전히 지금 누구에게 국가로부터 돈을 다 받는단 말이야 100%. 그런데 대학법인은 물론 이런 지원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제 사적인 어떤 출연이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정부로부터 감독을 받지만은 그래도 재정적 독립성을 좀 가진다. 그래서 공법상 재산과는 구별이 된다. 이거는 그래서 얘네 둘이 구별된다는 이유는 이 재산의 수량, 그치? 방식 이런 것들이 참 차이가 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100% 국가, 그치? 국가 말고도 사적 그렇지? 학생들이겠지. 대부분 보면, 등록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받더라. 좋아.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이제 나뉘는 게 정보가 좀 많아서 그렇지. 자, 요 마지막 단락들을 잘 알았다 보자. 그래서 특별공공행정조직은 기능과 재정구조에 따라서도 분류가 가능한데, 기능을 기준으로 크게 또 세 가지가 있대. 규제감시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형, 정책 집행형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거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규제와 감시 역할을 하는 역할 조직을 우리가 규제 감시 여기 뭐 선관이나 감사원 같은 거겠지. 그다음에 자 전기도로 수도 철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은 서비스 제공형이다라고.
그지? 그래서 뭐 전기, 도로, 수도, 철도니까 우리 뭐 한국철도, 공무상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정책 기획이나 더 연구, 그다음에 교육 등 간접적 서비스를 담당하는 조직은 정책 집행형, 뭐 여기 있는 뭐 연구재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겠지.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 내지는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가? 했다.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것은 그지? 자, 사적으로 이 재산을 출연할 수 있는가, 사올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 이렇게 또 나누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선관위, 감사원처럼 정부 예산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조직은 정책적 독립성과 공공성은 강화되지만 재정 효율성이나 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라로부터 돈을 그지 100% 받으니까 얘도 지금 이제 보니까 국가가 100% 지원을 해준다네. 그지? 그래서 사실은 뭐지 이 정치적 중립적성이나 그지? 또는 정책적 독립성은 공공성은 확보됩니다만은 재정적인 유연성은 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조직의 경우 자체 수익 구조를 가지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할 수 있어 재정 유연성이 높다.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로 들면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이처럼 특별공공 행정조직은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되어 있어. 자, 그다음에 각 조직은 이런 직업 특성에 따라서 이 업무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그 모양 형태들은 다양하지만 자 다시 1문단에서 던졌던 내용을 다시 회수한다고 뭐야? 공적 책무를 수행. 그치? 공적 책무란 다시 뭐야? 공공의 그치? 이익을 위해서 또는 국민의 행정 수요를 그치? 이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는 점. 그치?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다. 됩니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 쉽시다. 두 개 질문 했으니까. 사회문화 10강때 자, 교재는 149페이지. 자, 보니까 우리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특정한 욕구를 충족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자, 인간의 속성, 상호작용을 통해 특정 욕구를 충족하고자 한다. 자, 터너는 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에게 항상 활성화되는 욕구 중에서도 근본적 욕구가 있는데 이게 우리 지문 속에서는 뭐야? 타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그치? 이 욕구가 이렇게 충족되거나 충족되지 않는 것이 상호작용의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이 욕구를 교류 욕구라고 한대요. 자, 어쨌든 이 욕구가 잘 채워지면 그지 관계가 그지 어떻게 되고 안 채워지면 또 관계가 이렇게 되고 그지 사회적 상호작용이 좀 달라지는 어쨌든 간에 이런 욕구를 우리가 교류 욕구. 터너에 따르면 교류 욕구는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힘이다. 큰 흐름에 큰 영향을 준다. 그치? 당연히 중요한 힘이다. 같은 말이네. 어쨌든 우리 인간은 지금 이제 교류 욕구라는 것을 그치? 보니까 이게 충족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사회적 상호작용에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란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사실 사람과의 관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관계가 좀 달라질 수 있더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교류 욕구가 뭔데가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교류 욕구, 하위 욕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욕구는 일단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자아의 정체성을 뭐하고 싶은 거야? 검증받고 싶은 거야. 그치? 쉽게 얘기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야. 보니까 터너는 자아가 네 가지의 가장 중심적인 정체성으로 이렇게 또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가지 쭉 또 설명할 건가 봐. 첫 번째, 핵심 정체성이다. 그래서 개인이 자신을 정의하는 근본적인 개념과 감정이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상황에 만나면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지금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장소, 사람, 그치? 환경 그런 거 상관없이 언제나 뭐야? 내 밑바탕이 되는 정체성. 핵심 정체성인가? 그치? 다음 두 번째. 보니까 이번엔 사회적 정체성으로 개인들이 민족이나 계급 또는 성별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치? 요런 것들의 범주적 단위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갖는 자기에 대한 개념과 감정이다라고. 그래서 사회적이다라고 한다는 거 보니까 민족, 계급, 성별, 그치? 이런 것들. 그다음 세 번째는 집단적 정체성이다.
이제 집단이란 보니까, 이 개인이 특정한 조직이나 집단 등 집합적 단위에 속하거나 그 집합적 단위와 동일시함으로써 생기는 자신에 대한 개념과 감정 해서 그지? 자, 요거는 그죠 뭐 아까 내가 그 여성, 그지? 이란 게 사회적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보니까 집단적으로는 내가 지금 여기서 그치 이 집단에서 내가 지금 어떤 지금 이제 위치에 있고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것 같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역할 정체성. 역할 정체성은 이제 뭐 직장 내에서 또 회사 이런 데서 내 직책이라든지 롤 같은 것들 얘기하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회사에서의 직책과 같이 제도적 영역에 있는 집합적 단위에서의 역할을 수행을 한다. 또 어쨌든 간에 집합적 단위, 그 다음에 제도적 단위라는 이런 좀 차이가 좀 있네. 자, 그래서 보니까 이때 일반적으로 이런 1,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다. 거의 모든 사회적 상황. 왜 밑바탕이고, 그치? 그 다음에 난 이 사회 구성원이니까, 그치? 자, 그 다음에 그 정체성이 행동에 영향을 줄 때도 무의식적 상태로 남아있는 요소를 갖고 있다.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그지? 이건 지금 뭐라고? 그래, 내가 뭐 의도하지 않아도 그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 반면 집단적 정체성과 역할 정체성 3, 4번은 이 특정 집단을 따르거나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요거는 자, 왼쪽이 전칭의 상황이라면 오른쪽은 그지? 이건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어? 특정 집단이라든지 특정 역할이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특징, 그지?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약간 뭐 보편적이고 특수하고 이런 관계로 좀 구분해도 되겠네. 자, 어쨌든 개인이 그 정체성을 알아차리고 명료화할 수가 있다. 쭉 봐봐. 이런 것에서 지금 나타난다니까. 알아차리고 명료할 수 있다.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다. 이렇게 지금 뭐야? 의식과 무의식 이런 식으로 이양 대립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칭과 특징, 그다음에 보편과 특수, 그다음에 여기서는 무의식과 의식 이렇게 좀 범주화시키면 되겠네. 어쨌든 이 네 가지 정체성은 서로 다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어서 자, 역할 정체성이 또 일반적인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 다시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역할 정체성 네 번째 지금 언급이 됐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한 개인이 어머니로서의 역할 정체성 이것이 여성으로서의 이 사회적 정체성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이 어머니라는 말은 결국 뭐를 함의하고 있는 거야? 여성을 함의하고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여성으로서의 그치? 자, 이런 사회적 정체성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캐치가 가능한 것 아니냐. 그치? 자, 어쨌든 밑에 인간은 이 네 가지 정체성 중 하나 또는 모두를 검증받으려고 노력하면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행동을 편성하고 조율을 합니다. 어쨌든 다시 이것을 뭐야? 그래. 검증받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렇지? 검증받으려고 해. 자, 그 다음에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의 행동을 편성하고 조율하니까 사회적 상호작용이 달라지는 거지. 그치? 봐. 그래서 만약 타자가 어떤 다른 사람이 개인의 어떤 정체성을 수용한다는 시그널을 보냈대. 자, 좋아. 검증을 받기 위해서 얘네들을 이제, 자, 조율을 하는데, 만약에, 자, 그래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그치? 타자가 1번. 타자가 이것을 나의 정체성을 수용해주는 시그널을 보냈어. 자, 수용 시그널. 그러면 그 신호를 받은 개인은 뭐 한다고? 만족해. 그치? 내가 인정받았지? 수용한다는 게 검증 또는 인정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때 그 개인은 그치? 되게 뭐야? 기쁘고, 그치? 만족하고 자부심에 이르는 긍정적 경험. 감정을 경험하죠. 그죠? 자, 이를 통해 해당 정체성이 더욱 몰입하게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몰입도 높아져. 자, 만약 근데 정체성이 좀 수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 내 정체성을 타자가 검증 안 해주는 거야. 즉 수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 정체성이 지금 이렇게 검증 인증을 못 받네? 자, 그래서 봐봐. 그 개인은 분노, 공포, 당황, 수치, 죄의식 등 당연히 위에 지금 긍정, 수용 때 긍정이면 수용했으면 뭐가 나와야 돼?
부정적 감정 나와야지. 그 다음에 몰입할까 못할까. 그거는 근데 자 이거 이항대리가 한번 봐봐. 자 이때 이런 감정은 자아의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신호로 작용을 하면서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하고 이 정체성이 타자에게 수용되도록 행동을 수정하려는 동기를 부여한다는 거. 어쨌든 재평가. 자신의 행동 스스로 재평가하고 그치? 피드백하고 행동 수정하려는 동기를 부여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재평가, 그치? 또는 수정 이런 작업을 들어가는데.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우리 비문학점을 읽을 때 다만 나오는 문장들은 꼭 잘 읽어줘야 돼. 이게 어떤 영역의 지문이든 간에 다만 문장들은 뭐 조건이라든지 예외적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만 이러한 과정 지금 요거 수용 X 과정이야. 그래서 재평가하고 수정하는 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았다. 그치? 이것을 스스로 인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다시. 자, 요게 지금 내 스스로 그치? 자신의 정체성이 수용되지 않았음을 인식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저 사람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인정을 했나 못 했나를 모르는데 왜 고치냐 이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보니까 수용 인식을 그 스스로 그치? 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들 모르면 그치? 계속 상대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 좀 부정을 한다면 인정 안 해줘. 성은 무슨 끄고 시계 보나? 집중해야 돼. 그지? 이거 얼마 안 남았다. 이제 이거하고 한 개만 더 읽으면 끝이야. 좀, 알겠지? 그러니까 뭐, 상대가 그지 나를 지금 받아들이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지 내 평가를 내 행동을 왜 재평가, 왜 행동을 수정하냐. 그래서 수용되지 않았음을 인식했을 때, 그지? 가능한 거야. 자, 그 다음, 이런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은 핵심 정체성이나 사회적 정체성처럼 사회적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정체성일수록 강렬하더라. 그래서 이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 어떤 한 역할 정체성의 검증 실패가 강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자, 인간은 정체성 검증의 실패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어 전략, 그러니까 자, 2번 상황에서 그렇지? 이렇게 지금 행동 재평가나 수정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나 지금 이제 이 검증 실패 상황에서 이제 뭐 한다고? 자신을 좀 방어하기 위한 방어 전략을 좀 사용을 한대요. 기본적인 방어 기제는 보니까 부정적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그치 제거해서 억압을 해버린다. 일단 기본 방어 기제는 이런 나의 그치 수치스러움, 그치 뭐 부끄러움, 그치 공포, 당황, 죄의식 이런 부정적 감정들을 제거, 억압 누른다고. 내 마음이 좀 아프니까, 그치? 자. 또는 이에 따라 추가적인 방어 기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자, 이 방어 기제로 우리 핵심 키워드가 나와요. 자, 터는 이러한 방어 기제 중에서 감정적 반응의 원인을 찾는 귀인이라는 것이 사회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 자, 일단 선생님이 괄호친 요 부정적 감정 제거 억압은 기본 기제고, 자, 여러 이제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귀인이래. 귀인이란 원인을 돌리다. 이런 뜻이야. 원인을 찾다 또는 원인을 돌리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물론 뭐 내가 잘못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뭐 한다고? 사회 탓, 남 탓한다. 맞아? 자, 이거 귀인인데 밑에 봐. 인간은 자기 경험에 대해 귀인을 하게 되는데, 자,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때는 자기 자신과 그리고 당면한 상황 안에 타자에게 그 긍정적 감정을 귀인하는 구심적 편향. 구심이란 결국 이제 우리가 뒤에 원심적 편향이라는 게 나올 거니까 우리가 원을 그렸을 때 그렇지 중심축이 뭐 이제 구심점이라고 하면 그렇지 그 이제 바깥쪽으로 우리 향한 어떤 힘들 있잖아, 그렇지? 자, 요런 것들 우리가 바깥쪽 방향이니까 뭘 원자 써서 그렇지 원심. 어쨌든 간에 자 귀인이란 지금 이제 보니까 일단 내가 지금 긍정적 감정을 이렇게 받을 때는 자기 자신 또는 아주 관련 있는 타인에서 그치 구심적 편향을 보인대. 그럼 당연히 우리는 안 읽어도 부정적 감정을 느낄 때 뭐 한다고 보니까 자, 그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외부 요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외부 요인은 나랑은 좀 뭐야? 좀 멀리 있는 무언가에 대해서 그치? 책임을 탓을 돌린다. 자, 그래서 부정적. 내가 감정을 느낄 때는 외부 요인. 그러니까 이때 외부 요인이란 자, 보다 멀리 있는 거니까 그치? 즉 봐봐. 민족과 같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이나 사회 구조 등 보다 멀리 있는 거지. 자, 외부 요인으로는 민족, 그치? 또는 사회 구조 이런 것들로 이제 돌리니까 이건 당연히 원심적 편향, 그치? 또는 멀리 있는 타자에게 이 부정적 감정을 부인하는 원심적 편향이라는 게 일어난다. 그지? 자, 그래서 이때 부정적 감정은 사회적 범주의 구성원에 대한 편견.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그치, 생긴 게 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눈도 좀 찢어지고 상대방에게 외모적으로 그치, 인정받지 못하는 게 우리 동남아 사람들 또는 동북아시아 사람들은 쪽지기처럼 원숭이처럼 생겨서 그런 거야. 이시를 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는 부정적 감정을 이제 일으킨 것으로 간주된 사회 구조로부터 어떤 소외. 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사회적인 이제 이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게 우리 사회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은 거야. 일종의, 그지? 또는 좀 더 좁게 얘기하면 내가 어떤 집단이 어떤 역할에서 그지 이런 정체성 인정받지 못한다면은 그 집단이나 그 역할을 이렇게 뭐 롤을 부여하게 되면 사회에다가 뭐 책임을 돌린다. 어쨌든 자 그리고 또 타자에 대한 몰입의 상실을 만들어낸다. 당연히 이제 이런 민족이나 사회 구조에 대해서 머리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아의 이 정체성 범주만 관련된 교류 욕구와 같은 힘이 거시적 수준의 이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뭐야? 이게 뭐 한두 명에게서 일어나면 사회 구조 자체가 흔들리지 않을 건데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좀 정체성 인정 못 받을 때 전부 다 뭐 부정적 감정 느껴가지고 다 이것을 외부 요인의 탓을 돌리면은 사회 구조가 뭐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자 마지막 문단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 요 문장부터 해가지고 마지막 문단까지는 결국 한 개인의 아주 어떤 사적인 상황이 그지? 사적인 감정이 어디에게까지 그래 사회 구조 에까지 그치 영향을 그치 이 사회 구조를 지탱이란 말이 여기 지금 마지막 문제에 나오니까 미리 적을게. 지탱할 수도 있고 사회 구조를 뭐 할 수도 있다고 파괴 그치 또는 혼란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까지 봐봐. 한편 인간이 역할 정체성 또는 집단이나 조직 내에서의 역할과 연계된 정체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 구조는 이와 관련된 정체성에 대한 개인의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왜? 긍정이니까 그것이 자기 근처에 있는 타인 중에서 누구 사회를 또 긍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경우라면 그치? 자, 터널에 따르면 감정이 지닌 이런 구심적, 원심적 편향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특정 유형의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면 이러한 감정 경험을 그 상황이 속한 사회 구조에 귀인하기 시작한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외부 요인이라고 하는 게 그치? 멀리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일 때는 가까이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개인은 사회 구조가 자아의 정체성 검증에서 나오는 긍정적 느낌의 근거를 제공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사회 구조와 같은 좀 더 먼 대상들에 대한 개인적 몰입도 일어난다. 그렇지? 그래서 내가 한 개인의 이런 사적인 감정, 그치? 사회 구조를 지탱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붕괴시킬 수도 있다. 그치? 어쨌든 이렇게 근무정의 어떤 상황들로 마무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11강인데, 자. 11강은 지금 수도회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자, 이 재산을 소유하느냐, 사용하느냐와 관련해서 여러 사람들의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자, 요거 한번 마무리해 볼게. 자, 그래서 프란체스코는 성서 속 예수와 그 제자들을 본받아 지극히 검소한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수도자들의 모임을 만들었다라고 해서 그렇지. 어쨌든 자,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은 지금 검소한 삶의 방식을 위한 수도자 모임을 만들었고, 자, 그는 자신을 따르는 수도자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기보다는 하층민의 일을 그지 맡아서 하거나 차라리 뭐 하는 거예요? 탁발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뭐 구걸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자, 하며 살도록 가르쳤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래. 이렇게 그지 막 기부 헌금 받고 그지 이렇게 호화스럽게 사는 것보다는 예수의 그지 또는 예수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검소하게 살려고 이렇게 좀 했다.
자, 이거는 이제 프란체스코 살아있을 텐데, 문제는 프란체스코가 죽었어. 그치? 자, 상황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됐다. 자, 수도의 명성이 높아지면서 수도자들을 위한 뭐가? 기부가 이어졌다. 아까는 뭐 이런 헌금도 안 받았는데, 그치? 기부가 막 이어졌다. 자, 설립자를 기리는 사업과 늘어난 구성원들을 돌보는 일들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 수도에는 결국 기부받은 이 재산을 사용은 하되 소유는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기에 이르렀다. 왜? 소유를 한다는 건 지금 위에 나오는 지금 뭐야? 프란체스코가 내세웠던 이런 지금 예수의 삶을 본받는 검소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좀 했나 봐. 그치? 응. 자, 그래서 사용은 하되 소유는 안 하겠다. 자, 이에 호응해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는 만약 수도자들이 불가피하게 그 재산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 그래 사용을 해야 된다면은 소유는 하면 안 되니까 소유권 누구한테 주겠다. 그것은 교황이 나한테 귀속시키겠다. 그러면 수도의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 거야? 소유하지 않고 그냥 사용만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 이 수도회 그치 이 기부의 이 재산 따위들을 과연 사용과 그치 소유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일단 이 사람이 많이 나오니까 인덱스 한번 매겨볼게요. 자, 일단 기억에서 그치 우리 프란체스코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양반은 검소한 삶을 지향을 했으니까 그치 뭐 헌금 이런 것들 그치 안 받고 하층민의 뭐 탁발 그런 거 살았다고 문제 안 됐어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프란체스코 사후 그치? 죽음 이후에 그래 이거 지금 이제 기부가 그치 막 늘어나면서 이것에 대한 지금 이제 사용 그치? 소유 문제가 불거졌다. 그래서 교황 그레고리우스 9세라는 사람은 오케이 좋아. 자 수도회가 사용하는 거는 인정한다. 다만 야 너희들 소유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교황이 나한테 귀속시켜라. 그럼 너희가 소유를 안 하게 되는 건 아니냐라고 정리를 해줘. 자 다음 2문단. 그래서 기부에는 근데 이런 음식과 의복, 제공뿐만 아니라 뭐까지 숙소나 성당과 같은 건축물, 즉 부동산이 포함이 되더라고요. 자, 이러한 물질적인 풍요는 곧 내부적 반발과 외부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 기부 품목들 보니까 의복, 그렇지, 음식, 뿐만 아니고 건물까지 이제 포함됐더라. 그래서 이 기부에 대한 그렇지, 견해가 긍정적인 것과 그치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대.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치 어쨌든 자 부정적인 견해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치 수도자들은 뭐 한다고 자신들의 정체성 훼손을 좀 문제. 왜냐면 이 사람들 왜 모였는데 예수의 가르침 받아서 그렇지 검소하게 살려고 모였는데 이거 물질력 필요가 너무 많은데 이제 이루어지니까 이거 좀 우리가 지금 검소라든지 그치 소박 이런 걸 좀 추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훼손되는 거 아닐까? 또는 자 다른 수도회나 교단에서는 여기 프란체스코제 말고 다른 수도회 교황이 나서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그치 지나친 배려 아니냐. 아니 우리도 교황의 그치 이런 지금 지시를 받고 이렇게 성직자 활동을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봐주고 누구는 이렇게 안 봐주고 좀 뭐 형평성 어긋난다. 지나친 배려다. 그치 교황의 개입은 지나치다. 이런 지금 내 외부적으로 그치 약간 지금 네거티브의 반응들이 나왔네. 그치? 자, 어쨌든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교황 인노켄티우스라고 해서 이제 자 이거 두 번째 교황 나오네. 인노켄티우스라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 개인이 아닌 단체에 귀속되는 물건이 로마법으로는 인정이 되더라. 자 그래서 로마법을 근거로 자 다시 개인이 아닌 단체에다가 기부하는 거예요. 그 단체는 수도회, 그치? 수도회 안에 있는 수도자들, 그치? 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로마법에 따르면은 개인 아닌 이 재산의 소유를, 그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좋아! 자, 청빈을 서약하고 수도자 길로 들어서 개인이 아니라 단체,
수도회 자체에다가 재산을 소유하고 처리할 수 있는 아까 우리 인문예술 법인. 사회문화 8강에서 이제 법인격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수도회 자체에다가 뭘 부여했다고? 법인격을 부여를 해서, 그치? 야, 수도회가 그 물건을 그지 소유하는 것이지, 사용은 이제 그 개인이 소유하는 건 아니잖아. 라고 또 정리를 해줬대요. 어쨌든, 로마 법이라는 거지. 자, 이런 법을 또 가져왔더니, 그러니까 또 이제 뭐야, 뭐, 실정법 또는 뭐, 자연법 얘기 또 나오면서 또 태클을 거네. 어쨌든 간에, 자, 밑에. 그래서 한편, 수도회에서도 적극적 대응 논리를 제시하기 시작을 했대요. 자, 대표적으로, 자,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때 물건의 사용 개념을 소유권이나 용의권 같은 법적 권리에 의한 사용과,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은 보나벤투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네. 자, 이 사람 등장해가지고, 야, 그 사용이라는 것, 그치? 소유권이라는 것은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이 있고, 또는 법적인 권리와는 뭐, 관계가 없는 단순한 사용이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사용이라는 것을 법적인 사용, 네? 법적인 것과는 무관한 사용으로 나눴. 자, 그리고 교황 니콜라우스 3세는 수도자들이 청빈한 삶을 살기로 한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것이 허용될 필요가 있다. 즉 다시 자, 큰 그림 일단은 누가 시작했다고? 보나벤투라가 시작을 했고 이 지금 떡밥을 정리를 한 건 누구야? 교황 니콜라우스 3세. 니콜라우스가 등장해서 야 그래 수도자들이 지금 사용하는 것은 법적 사용이 아니고 지금 무슨 사용이야? 법적인 것과는 무관한 단순한 사용 아니냐, 그렇지?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 자, 이러한 구별을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주었다. 그래, 야, 그 프란체스코가 만든 이 수도회 너희들 이렇게 기부받은 것들 그래 그 사용을 법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 그지? 단순한 사용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정도는 그지 용인을 해줄게 내가 라고 교황이 또 나섰다. 요것도 위에 또 이런 얘기 또 있지, 그지? 그러면 또 이제 외부적으로 그지 또 개입했다라고 또 뭐라 할 거야.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이때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 이거 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봐봐. 자,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물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야 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음식, 의복, 그 다음에 뭐 물건, 부동산 같은 게 이렇게 막 기부 물품으로 딱 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식이나 우리 의복 따위들까지 사용을 안 하면 수도자들 어떻게 사는데? 그지? 그러니까 이때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란 결국 생존에 뭐하는 것들이야? 필수적인 것들. 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인 반면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뭐야? 그래 뭐 물건, 뭐 건물 같은 것들 사고 판다 그런 것들은 그것이 당연히 뭐 소유라든지 그지? 법적인 어떤 사용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하고 구분이 충분히 되지 않느냐.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옹호를 약간 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많은 비판자들이 특정 재산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그러한 재산에 대해 권리를 갖는 것과 다르지 않다. 야, 그거 지금 기부받아서 옷 입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그치? 옷을 입는 거 그 자체도 어쨌든 생존의 필수적이라고 합니다만은, 그거 영구히 가지는 거니까, 그거는 소유해가지고 법적 사용 관점 아니냐. 라고, 그지? 여전히 또 비판. 자, 특히, 자, 페트루스 이름 어렵다, 그지? 요하니스 올리비라고 부를게. 자, 올리비는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용이 아니라, 진짜로 뭐야? 정말로 가난한 사용, 그지? 쓸데없는 거 안 먹고, 그지? 쓸데없는 분더덕이 안 걸치고, 정말로, 그지? 검소한, 그지? 처음에, 그지? 회를 만들 때, 모임을 만들 때,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했대. 어쨌든, 자, 디귿이라는 올리비. 이 사람은, 그래. 자, 프란체스코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라면은, 이런 단순한 사용도 안 돼. 정말로 가난한, 그치? 그렇게 검소한, 아까 뭐 하층의 일을 하고 막 탁발하며 살아야 된다 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현실을, 그치? 자, 또 이 수도회의 현실을 꼬집기도 했다. 자, 그 다음에 또 인덱스 너무 많지, 그치? 자, 어쨌든 이거 보나그라티아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거를 보충해서
다시 수도승을, 수도회를 옹호하는 입장을 또 냈대요. 자, 리을이라는 또 사람도 등장을 했는데, 아니, 여기 좀 배울게. 자, 보자. 두 가지. 첫째, 수도승들이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단순히 사실상 사용할 경우에는 마치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데 무슨 권리나 법적인 자격을 요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적 인격이 없는 상태로 그런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 다시 생존에 필요한 물건을 단순히 사용한다는 것은 법적 인격 없는 상태로 그런 물건들을 사용하는 것이야. 이거 지금 일종의 뭐 하는 거라고? 최소한의 그지 생존을 위해서 그지. 아니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뭐해? 살기 위해서 뭐 먹고 자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두 번째. 법적인 권리에 의한 사용은 실정법 부대 사람들이 그지 법전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라고. 자 그렇지만 다시 생존에 필요한 물건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것은 상위법인 자연법, 좀 자연법은 쉽게 해서 기본권 같은 것들이야. 그지? 먹고 자고 사고 그런 기본적인 권리 아니냐. 그러니 실정법 따위로 법적 지위를 준다 안 준다, 법적 권한이 있다 그런 것 따위로 이걸 강제로 그지 막을 수는 없어. 자,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치? 자, 일단, 단순 사용은 법적 인격과는 무관한 거야. 동물들도 그렇게 살기 위해 먹지 않느냐. 두 번째. 자, 당연히 자연법과 그치? 실정법이 맞붙으면은 뭐가 더 상위법이라고? 자연법이 상위법이잖아. 그치? 그런데 하위법이 실정법이 자연법과 관련된 그죠? 이 모습들을, 이 행위들을 막는다는 것은 이건 안 돼. 자, 그렇지만 이번에 또 누가 또 등장해서 또 이번에는 아까 앞서 교황들은 계속해서 약간 옹호의 입장들이었거든. 그치? 앞서 교황들은 저 수도회, 프란체스코가 세운 수도회의 옹호 입장이었다면 이번 교황은요. 누구야? 요한 22세. 이 양반은 이번에는 약간 좀 이 수도회의 비판적 입장이에요. 이 양반 약간 되게 현실적 이성적이자 봐봐. 더 이상 선대 교황들과 같은 관대한 입장 취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특히 개인이 소비하고 나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음식과 같은 물건에 대해서 이런 지금 소비재라고 하는데 사용과 소유를 구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처먹었으면 이미 배에 들어갔으면 뭐야? 그 사람 거잖아. 근데 그것을 소유는 안 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야. 사용 소유 구별하는 것이 말이 안 돼. 그 다음에 그라티아가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이라는 개념을 그러한 소비재에까지 적용하고 있는 점을 직접 특히 지금 음식 같은 소비재는 소유와 그치? 사용이 구별이 안 되는 거 아니야? 왜 속에 있는데? 이거 너무 억까다. 응? 나아가 그는 또 이제 교황 요한 22세는 형식적으로 교황이나 교회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수도회가 자유롭게 사용하던 모든 물건에 대해서 수도회가 법적인 소유자가 되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모임이고, 그렇지. 지금 여기 교황이나 아까 보면 교황의 그지 이 소유권으로 이렇게 삼겠다. 또는 교회 자체 그지 소유로 삼아두겠다. 하면서 수도회 사람들이 그걸 마음껏 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렇게 소유권 돌려놓은 것들 전부 다 다시 이 수도회로 다 돌려 정상화 시켜 라고 그죠 이렇게 지시까지 했다. 그런데 이거는 수도회의 거센 반발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했고 어쨌든 이런 지금 기부받은 재산 중에서 일부 이제 수도자들이 머물고 있는 숙소라든지 성당 같은 건물 따위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제 번복돼요. 그렇지만 소비재에 대해서는 교황은 물러서지를 않았대요. 야, 음식은 좀 그렇지 않냐? 소비재는 이미 처먹은 그걸 뭐 소유를 안 했다고 해. 물러서야 갈등이 좀 이제 지속이 돼. 어쨌든 여기서 오컴의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또 딱 인덱스 많다 그지? 윌리엄이라고 할게. 이 사람은 보니까 이러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또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는 수도자들의 윤리가 단지 추상적인 규범 질서의 명령에 복종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 자유를 전제로 의무 수행 이상의 행위를 실천한 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수도, 그지? 마음으로 수련하고 이런 것들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있고 없고 하는 것들, 당연히 그런 수도에 정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또 얘기해. 착한 사마리아인 이 부상당한 낯선 사람을 치료해 준 것에는 의무에 속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이상의, 그치? 마음속 우러난 이런 것들, 그치? 또는
우리 뭐 본성이 뭐 그런 것이었든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른 수호자들이 절대적인 무소유를 선택한 것 또한 단순하게 그치? 이런 권리나 의무, 명령과 복종 이런 언어로 설명될 수 없다. 이들이 그치? 자, 프란체스코와 그를 따른 수호자들이 추구했던 건 결국 뭐라고? 그래, 아까 제일 처음에 그치? 예수의 어떤 삶, 그치? 또는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왔던 삶을 따르고자 하는 그치? 내면적 수양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을 뭐 법적으로 소유를 하니 안 하니 그런 건 지금 이 상황에서 뭐야?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자, 요건데 그들이 거부하는 것은 바로 뭐 봐? 규범 질서를 비롯한 물건의 사용권. 그러니까 수도자들이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법적인 권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 그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단순한 사실상의 사용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 먹고 살아야 구도를 할 것 아니냐, 도를 구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맞아? 그래서 결국 자 물건을 사실상 사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의 방식을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본권, 그지? 자, 자연법에 의해서 그지 우리가 먹고 살고 그지 그렇게 생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어떤 행위였을 뿐이지 어떤 법적인 어떤 권리를 우리가 이제 발현하고 그지 뭐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마지막 윌리엄의 이야기 그지 다시 한 번 더 수도자들이 거부한 거는 법적인 뭐 권리 사용 이런 것도 우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지 아까 여기 위에서 검석에 살고 있는 이거 있잖아 그지 요 핵심 가치는 법적인 권리마저 우리가 뭐 다 하지 뭐 거부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지 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 먹고 삶으로써 그지 사실상의 사용은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뭐 하는 거야 그래 구도를 하겠다 이런 마인드 이런 지금 이제 원래의 취지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통 지금 보니까 대부분 학교가 다음 주 시험이 많던데 일단 쌤이 매주 일단 수업은 합니다. 영상 다 남겨놓을 거니까 수업은 할 거고 시험 끝나시면은 영상 꼭 챙겨보셔야 되고 자 오늘 네.